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마인드입니다. 저자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유튜브 채널 하와이 대저택을 통해 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어떤 일이든 마인드가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마인드를 바꾸면 실행과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 중 제5원칙 고립된 자 성공한다 내용 중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살지 마라 라는 내용 관련입니다. 무엇이든 정말 잘 해내고 싶었던 사회 초년생 시절의 일이다. 어느 순간부터 직장 선배와 나를 계속 비교하며 일을 했다. 그 직원은 선배지만 나이는 나와 동갑이었는데 일 처리가 능숙하고 빠르고 정확했다. 일을 잘한다는 평판도 늘 따라다녔다. 그 직원이 레벨 6이었다면 나는 레벨 1 정도 되었던 것 같다. 동갑인데 레벨 6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묘한 경쟁 심리가 발동하면서 그 직원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따라잡아야 할 숙명의 경쟁자로 혼자 설정해놓고 소위 섀도우 복싱을 하듯이 경쟁한 것이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나는 정말 힘들게 한 걸음 왔는데 벌써 3걸음, 10걸음 앞서 있는 타인의 삶을 보면 허무해지고 무얼 할 의욕도 사라진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마인드셋을 해야 할까? 당신 인생의 완주 기록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종종 예전의 나와 비슷한 고민을 내게 털어놓을 때마다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말라고 조언한다. 페이스메이커란 보통 육상, 그 중에서도 마라톤이나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주 종목에서 같은 팀 선수들의 기량을 최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페이스를 조절하며 함께 뛰는 선수를 말한다. 42.195km를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의 경우 페이스메이커는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달리며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대략 30km 지점부터는 서서히 뒤로 처진다. 일부러 빠져주는 것은 아니다. 초반부터 자신의 페이스는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달림으로 30km 지점에 이르면 이미 지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들의 완주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애초부터 페이스메이커는 같은 팀에 있는 에이스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페이스메이커는 같은 팀 선수들이 초반부터 불필요하게 빨리 달리거나 다른 팀 선수들과 쓸데없는 신경전에 휘말려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돕는다. 페이스메이커가 속도를 높여서 다른 팀 선수들이 체력을 고갈시키는 동안 같은 팀 에이스 선수는 페이스메이커 뒤에 붙어서 뛰며 힘을 비추겠다가 후반에 스퍼트를 확 낸다. 페이스메이커의 이야기는 10년 전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영화 포스터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완주해서는 안 되는 국가대표 마라토너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분명 국가대표 마라토너인데 페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항상 30km까지만 달려서 정작 자신의 완주 기록조차 없다. 그렇다. 이들은 결국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퇴장하는 전략상 팀에서 희생을 맡은 사람이다. 내가 마라톤과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이유가 있다. 스스로 에이스가 아닌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려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이내 지쳐버린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이다. 적어도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어야 한다. 왜 자기 삶의 주인공인 에이스 자리는 정작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서는 스스로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보조 참가자가 되려고 하는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투자, 사업,
커리어, 운동, 시험 준비, 이직, 취업 준비, 그 어떤 일이든 모두 당신의 페이스대로 해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뛰고 날아가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마라. 당신이 이제 막 첫 발을 뗀 상황이라면 천천히 걷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당신의 페이스다. 그리고 나중에 진정한 의미의 비교를 해보라. 당신이 출발선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보라는 말이다. 거기서 오는 뿌듯함과 성취감이라는 동력으로 당신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보조석에 앉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묻고 싶다. 내 세상의 무대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스스로 보조 참가자를 자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 비교는 내 인생에서 나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비교 자체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비교에는 부정 비교와 긍정 비교 두 종류가 있다. 사회 초년생 시절 동갑내기 직장 동료와 했던 나이 비교는 명백히 부정 비교였다. 이 부정 비교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과거 나의 경우를 통해 점검해보면 이러하다. 첫째, 기준이 내가 아닌 타인에 맞춰져 있다. 내 삶인데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살 게 아니라면 내 삶의 기준이 그에게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 둘째,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 과거의 내 목표는 각고의 노력 끝에 레벨 10이 되는 것이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내 성장은 레벨 7이 되는 순간 멈춰버릴 것이다. 과거의 나에게 누군가 다가와 레벨 7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벨 6인 그 사람보다 저희 레벨이 무조건 더 높아야 하거든요. 라는 말은 차마 부끄러워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한다. 셋째, 나는 분명히 레벨 1인데 레벨 6과 경쟁하려 했다. 과거의 나는 명백하게 초급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반에 앉아있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은 고급반으로 올라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그런데 나는 바로 다음 달에 고급반에 들어가서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한 셈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도 과거의 나를 비롯해 여전히 너무나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비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을 느끼며 이런저런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인생에, 내 무대에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완벽하게 등극하는 순간이자 나 자신은 보조 출연자 혹은 페이스메이커로 확정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부정 비교의 결과다. 반면에 긍정 비교는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긍정 비교를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수많은 나와 비교하면 된다. 과거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보라. 5년 전의 당신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가? 작년의 당신과 올해의 당신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난달의 당신보다 이번 달의 당신이 하나라도 더 실행한 것은 무엇인가?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단 1%라도 나아진 점이 있는가? 과거의 수많은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하라. 이 방법만이 완주는 물론이고 우승 페이스를 스스로 유지하며 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은 무엇을 절실하게 원하는가? 지금 그것을 떠올려 보라. 그게 레벨 10이 되는 것이라면
당신은 레벨 10으로 올라가기 위한 길을 가면 된다. 레벨 6인 엄한 사람과 비교해가며 레벨 7이 되자마자 드디어 이겼다고 환호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시간이 흘러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라며 자신에게 되묻는 허무한 결말을 맞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다.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당신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도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그러하다. 그러니 부디 레벨 10을 향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를.